근육질의 배우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아직도 좋아하는 매니아들만의 종목이라 불릴 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보디빌딩을 사람들 곁에 가까이 옮겨둔 이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역시 아놀드 슈왈제네거로 꼽히죠. 아놀드가 보디빌더 출신으로 영화배우나 정치인처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보디빌딩을 알렸다면 오로지 이 운동과 근육 하나만을 가지고 본인과 보디빌딩의 인지도를 올린 남자가 있으니 바로 로니 콜먼입니다. 1964년 5월 1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로니 콜먼은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보기와는 다르게 그는 어릴 적 매우 영특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로니는 텍사스 그램블링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계 쪽 성적이 좋았던 로니는 담당 교수의 추천으로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체격이 원체 좋아서 중간중간 미식 축구나 파워리프팅을 즐기거나 아마추어 선수로도 활동하긴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취미였지 이것으로 돈벌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똑똑한 덩치 로니 콜먼은 지식을 쌓으며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취직이 어려웠었던 겁니다. 로니 콜먼의 말을 빌리면 회계 분야에서는 경력직을 원했기 때문에 당시 신입으로 취업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었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취업난만큼은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니는 동네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매일 남은 피자를 먹었고 피자가 질릴 때쯤엔 옆 햄버거 가게에서 피자와 햄버거를 바꿔 먹었습니다. 또 햄버거가 질리면 피자와 치킨을 바꿔 먹는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쯤 로니의 눈에 한 전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파트타임 경찰관을 모집하는 공고였죠. 곧바로 경찰관 모집에 지원한 로니는 적성에 맞았는지 꽤나 좋은 실적을 달성해가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격과 영특한 머리 그리고 타고난 힘은 경찰관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경찰일을 병행하면서 퇴근 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즐기던 로니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프로 선수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죠. 자신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대회 상금도 거의 없었고 직업으로서의 파워리프팅에 대한 생각이 없던 로니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메트로플렉스 짐의 오너이자 마스터 트레이너였던 브라이언 도슨이었죠. 도슨은 딱히 식단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울그락불그락 튀어나온 로니의 혈관과 이두근 그리고 그의 무시무시한 근력은 파워리프팅보다는 보디빌딩에 적합한 유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디빌딩에 크게 관심이 없던 로니 콜먼은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슨의 달콤한 유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합에 나가기만 하면 트레이닝 지도는 물론 체육관 평생 이용권과 보충제를 무료로 지원해주겠다고 딜을 던졌죠. 아무리 로니 콜먼이라도 이건 못 참죠. 특히 파워리프팅 대회에서는 1등을 해도 상금이 없었는데 보디빌딩 시합은 큰 상금까지 있었던 터라 로니는 이참에 보디빌딩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보충제와 헬스클럽 평생 이용권으로 로니를 꼬셔버린 이 사건은 보디빌딩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죠. 파워리프팅에서 보디빌딩으로 전향을 했지만 로니 콜먼은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종목 모두 점진적 과부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이었고 로니 콜먼의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고 주변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해오던 트레이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 배우는 훈련과 영양 프로그램을 즐겁게 수용했죠. 로니 콜먼은 보디빌딩식 운동법을 배우면서도 파워리프터가 될 법한 무게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대표적으로 142kg의 워킹 런지, 90kg의 덤벨 프레스, 220kg의 바벨로, 366kg의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그리고 그 유명한 1톤의 레그 프레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던 로니 콜먼은 첫 번째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1990년 미스터 텍사스 대회였습니다.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력자들을 제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로니는 이때를 기점으로 보디빌딩에 제대로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스스로의 재능에 대해 눈을 뜨고 1년 동안 어마무시한 고중량 훈련을 마친 로니는 1991년 IFBB 월드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도 1위를 달성하며 27세의 나이로 프로카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아마추어 보디빌딩계를 제패한 로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를 향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1994년 로니 콜먼은 드디어 보디빌딩 대회의 최고 권위, 진짜 왕자를 두고 싸우는 보디빌딩의 정점,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는 그 권위에 맞게 참가 자격도 엄격했는데 특정 대회에서 일정 순위에 오르거나 특별히 초청받은 이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꿈의 무대였죠. 현재 로니 콜먼의 업적으로 보면 첫 올림피아 대회부터 정점을 찍었을 것 같지만 로니는 이 대회에서 15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로니는 단 하나의 트로피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로니 콜먼은
포기하진 않았지만 지속되는 패배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고 동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암묵적으로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었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럴 것이라는 말이었죠. 당시 로니 콜먼은 약물을 사용한 적도 없었고 약물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터라 이는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보디빌딩에 빠져들었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자 했던 로니는 이 위험한 길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떠한 대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말이죠. 이때부터 로니는 전문적인 올림피아 코치들과 함께 약물 스택과 훈련법을 적용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체계적인 훈련법을 곧잘 수행했음에도 파워리프팅 방식의 고중량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효율적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로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998년 로니 콜먼은 만년 하위권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육의 사이즈와 선명도는 물론 전년도 대회에서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또 우승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같은 정치적인 부분들도 평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로니 콜먼이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바로 본인조차 말이죠. 그렇게 첫 우승을 한 로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998년 첫 번째 우승을 기점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단 한 차례도 왕자를 내준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보디빌딩 역사상 뛰어난 선수가 가장 많았다고 평가되는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홀로 우승을 8번이나 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올림피아 우승 횟수가 같거나 비슷한 선수들에 비해서도 더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번의 우승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깨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죠.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로니 콜먼의 시대도 마지막 순간은 있었습니다. 2006년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 제이 커틀러에게 우승을 내어주고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마지막으로 로니 콜먼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후 로니 콜먼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중량 훈련과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서 육체는 한계치를 넘어서며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관절은 완전히 무너졌고 괴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예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불쌍하리만큼 닳고 닳아 있었죠. 11시간이 넘는 허리 수술을 7번이 넘게 받아야 했으며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져야 할 이런 순간에도 그는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로니 콜먼이 전설로 평가받는 이유는 당연히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던 압도적인 근육과 그의 업적에 있기도 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도 있죠. 자신의 분야에서 특히 육체를 사용해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로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팬들과 소통했고 죽음에 가까운 고통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녔죠.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로니 콜먼을 치료하던 의사가 그의 고통스러운 치료 생활을 지켜보다 못해 보디빌딩으로 인해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니 콜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미 올림피아를 8번이나 우승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후회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800파운드 스쿼트를 4번 할 수 있었는데 2번밖에 못한 거. 그게 내가 하는 유일한 후회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 로니 콜먼은 스테로이드와 이뇨제 같은 약물 사용에 대해서 늘 시원시원하게 인정했고 그 위험성을 솔직하게 알리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몸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맞고 사랑하는 운동을 하러 헬스장으로 향하는 그를 주치의들도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디빌딩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로니 콜먼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오늘따라 더 듣고 싶은 목소리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Yeah, buddy! Hey, wait, baby! Let's go! Yeah, all right!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